자, 고급 프로그래밍 실습 구조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개요, 그리고 구조체 정의, 선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구조체의 개요, 구조체란 무엇이냐? 관련 항목끼리 묶는 것이다. 즉, 묶으면 편리하니까 묶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과목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번 관련 있는 것끼리를 묶기 위해서 변수명 앞에 studen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표기를 할 수 있고요. 과목 정보라는 의미로 subject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id와 name이 중복되다 보니까 student id, student name, subject id, subject name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구조체를 사용해서 학생 정보, 과목 정보라고 하는 걸로 대표적인 그 묶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이 id, name이라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게 구조체였어요. 의미상 관계가 있는 항목을 그룹으로 묶어 표현한 자료형. 우리가 알고 있는 int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본 자료형이었고요. 구조체는 사용자 자료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구조체의 안에 id, name, grade라고 한 녀석들을 멤버 변수라고 불렀고요. 주의할 거는 구조체의 개념과 배열의 개념은 문법적으로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구조체는 이와 같이 struct라고 하는 키워드,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체 자료형의 이름을 쓴 다음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안에 내가 정의하고 싶은 여러 가지 멤버 변수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시로 학생 정보를 묶어서 표현하는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를 선언하고 싶으시면요. struct student 멤버 변수로는 id, name, grade를 쓰시고요. 세미콜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지요. 정의만 해서는 메모리에 그 변수가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메모리의 공간에 할당되지 않죠. 선언을 하셔야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라는 게 되는 건데요. int a라고 하는 거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int라고 하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a라고 하고 3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 공간에 3을 쓰겠다.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정의와 동시에 선언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st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구조체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정의와 동시에 선언하는 변수는 전역 변수였죠.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변수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단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int, 정수형, 캐릭터, 문자형, 플롯과 더블의 실수형을 선언할 때와 같습니다. 자료형 먼저 쓰고요. 뒤에 변수형 써주면 됐죠. 마찬가지로 자료형 struct student 써주시고요. 변수 이름 st1, st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선언을 함에 동시에 메모리에 공간이 할당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st1, st2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교수님이 지금 왜 매번 이렇게 지우고 있냐고요? 한번 녹화를 했다가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조체 변수 초기화하는 방법은요. 일일이 대입해주는 방법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지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면 매우 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중괄호 안에 내가 초기화해주고 싶은 값을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일일이 대입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지 않으면요. 뒤에서 나올 구조체 멤버 연산자를 통해서 st1.id에 10 대입하고요. st1.name에 이렇게 탐 대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문자열은 대입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표준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st1. 그레이드는 3.2 이렇게 선언할 수 정의를 초기화할 수 있었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지 않을 경우에 멤버 변수를 일일이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중요했죠? 멤버 연산자에 접근하는 방법 점. 이렇게 점. 알겠죠,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체를 사용한 전형적인 프로그램 한번 짜보시고요. 교수님이 아까 분명히 언급했어요. 뭐라고 언급했죠? 구조체는 문자열 앨리스를 이렇게 대입할 수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 함수 strcpy destination source의 dest에 복사하죠. 언제까지 복사한다? 문자열의 끝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st1.name에 복사하는 함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이 실습의 핵심은요. 내가 기본형으로 먼저 메인 디시와 사이드 디시 베버리지를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박스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 안에 멤버 변수로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 베버리지를 선언해서 이 문제를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고요. 한번 짜보세요. 자, 이제는 구조체 정의와 선언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정의. 그러니까 정의와 변수 선언을 따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의를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int a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 선언했던 것처럼 선언과 따로 변수 선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시에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했죠? 이와 같이 이 st1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쵸? 또한 정의와 동시에 여러분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로 뒤에다가 이어서 초기화하면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선언과 정의를 따로 합니다. 또 종종 내가 만약에 선언과 정의와 선언을 동시에 할 때 이렇게 구조체 자료형의 이름을 선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고요? 이렇게 자료형의 이름을 정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 st는 사용할 수 있어요. st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 어디서든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다음 네 번째
구조체 자료형을 함수 안에서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고급 C, 그러니까 C 언어 시리즈 C, C++ 모두 다요. 스콥이라는 게 있었죠. 즉 이건 뭐냐면은 그 변수의 유효한 장소,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즉 괄호를 열고 닫는 그 안에서만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메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메인 함수 아니지만 내가 이 안에서 폼은 돌 때 특별히 이 int a는 3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폼은 밖에 빠져나오면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a는 4 하고 메인 끝나기 전에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a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떠요. 왜냐면 이 폼문 안에서 정의했던 a는 이미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체도 일반 자료형과 동일하게 스콥, 즉 변수에 살아있는 그 유효한 공간이 한정적인 겁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내가 펑션 1에서 스트럭터 스튜던트를 정의를 하고 선언을 해서 쓰고 펑션 2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나요. 알았죠? 조심하세요. 자, 구조체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문자열의 경우는 대입 연산자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st1.name에 이렇게 대놓고 앨리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구조체는 어쩐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조체는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형인 int, 캐릭터, 더블 등에 비해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연산자. 뭐 구조체끼리 더하라 안 돼요. 구조체가 구조체보다 크냐 안 돼요. 이렇게 산술연산이나 비교연산 등은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입연산자나 주소연산자, 간접찬수연산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연산자 st1에 st2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2 안에 있는 모든 변수를 1에다가 복사해줘요. 이게 편하겠죠. 대입연산자 된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주소연산자랑 간접참조연산자가 통하는 건 뭐 일반 변수랑 동일한 겁니다. 자, 나오네요. 바로 구조체 변수의 대입연산자 사용하는 방법. 내가 코드를 볼게요. 스트럭터 스튜던트 st1이라고 자 학생 구조체 변수 st1이라고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네요. 그려보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에요. 여기 ID, 네임, 그레이드 공간이죠. st1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3.2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st2에 이렇게 선언만 했어야지 초기화 안 했죠. 그리고 st2에 st1을 대입했네요. 이 대입 연산자 만나자마자 복사.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3 이렇게 3.2. 그래서 프린트F 해보면 이렇게 2만 프린트F 해보면 똑같이 3.2가 나옵니다. 멤버끼리 단순 대입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부분도 집에 계시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구조체에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 메모리의 크기는 조심해야 돼요. 구조체 멤버 크기의 합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생정보 구조체를 살펴보면 int id, 캐릭터 네임, 더블 그레이드였어요. 계산해보면 int형 4바이트, 네임인데 네임이 아니라 float, 캐릭터니까 1 곱하기 8개, 더블이니까 8 해서 이렇게 4 더하기 8 더하기 8 해서
2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서 24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계산해서 구조체의 크기를 측정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배우셨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냥 자료형의 크기를 측정하시는 게 앞으로 메모리 관리하시기에 유용할 겁니다.